네, 이제 두 번째 소단원, 고객의 관심은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다가 되겠는데요. 앞서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이제 구매 니즈 1순위를 영업대표 스스로가 가격과 제품으로만 한정해서 들어가지 말라라고 강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저의 이제 영업 경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삼성에 있었을 때 OEM 영업을 했던 사례인데요. 하드라는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PC 주변 기기에 보면은 이제 하드 잘 아시잖아요. 기록 장치. 그 하드 영업을 OEM으로 한다라는 것은 제품을 이제 벌크로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매직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PC에 들어가는 하드는 완제된 상태로 이제 처음부터 부품이 장착이 되는 거지만, 저희의 고객사들 중에서는 뭐 LG도 있고 휴레패커드도 있고 IBM도 있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하드 제품은 비닐 포장이 돼가지고 브랜드가 붙여지지 않은 상태로 납품을 하는 영업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업보다도 고객의 구매 니즈 1순위는요 가격과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가격과 제품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외산 제품들에 비해서 가장 열세에 놓였던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업을 갖다가요 보통 이제 계급장 뛰는 영업 혹은 뭐 개인기로 극복하는 영업이라고 보통 불리웠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업 대표들이 이 OEM 영업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결국 저도 그 외산과 경쟁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영업을 해야지만이 겨우겨우 경쟁을 해나갈 수가 있었던 힘겨운 싸움을 했던 것이죠. 하드 제품이 이제 공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익숙한 노래방 쪽에 굉장히 적지 않은 매출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금영, 태진 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두 군데 고객사를 다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포션이 금영이라고 하는 노래방 공급사였어요. 제조사죠, 제조사. 전화가 옵니다. 네, 또 하드 불량이 난 거죠. 이 본사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이제 클레임 전화를 받게 되면 무조건 기차표 끊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담당자와 부산에 있는 노래방 업체 사장님들을 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처리를 해주고 돌아와서는 이제 본사 직원의 여러 이제 불평 불만을 다 받아주는 거죠. 결국은 클레임 처리의 기본은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불평 불만을 그냥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제품 수배만 보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으로도 일단 1차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요. 뭐 가까운 서울 근처나 뭐 이런 쪽이라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부산을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 해야 하는 영업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던 거고, 이제 그런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그 고객사 담당자도 미안하기 때문에 저녁 먹고 가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주잔 기울이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의외의 감동적인 이제 그 고객 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런 고객 클레임들이 발생할 때마다 예전 외산 제품을 취급하는 영업 담당자들은 이제 제품만 보내주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내려와서 우리들의 불만을 들어주는 영업 대표는 당신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싶다. 야, 이거만큼 영업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객의 열망은 사실 이런 데 있다라는 거죠. 가격과 제품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 숨은 니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데, 영업 대표 스스로가 가격과 제품이라는 것에만 국한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정말로 고객의 숨은 니즈는 영원히 알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고객사에게 있어서는 가격과 제품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삼성 제품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열세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클레임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그 문제 처리 방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들은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것은 어쨌든 간에 고객사가 공급사로 선정이 된 이후의 이야기가 아니냐. 처음부터 우리가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과 제품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격과 제품으로만 국한해서 접근에 들어가면 그 고객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하나의 좋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책 128페이지에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고객의 구매 결정 기준을 가격으로만 한정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는 경험이 쌓여야 할 부분도 있지만 가격 이외에 다양한 불만이나 니즈가 있음을 파악하는 초기 질문을 잘 던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하시는 구매 요소 1순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가격 이외에 중요시하는 항목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가격을 뺀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또 하나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문장을 하나 또 만들어 봤는데,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귀사화하려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야 할까요? 어떤 걸 좀 더 챙겨드려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초기 거래 관계 시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꼭 베테랑 영업대표가 아니더라도 초보 영업대표들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고 궁리를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고객에게 열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러한 질문들은 경험이 부족해도 누구나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고객의 첫 요청이 메일이든 전화든 혹은 대면이든 영업대표는 이러한 질문 리스트들을 잘 정리를 해서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 숙지를 하거나 고객을 만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오직 고객의 관심사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영업대표는 영업 기회가 발생할 때마다 덮어놓고 가격과 제품에만 국한해서 판매할 생각부터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